예, 6.4 지방선거의 개표가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곳곳입니다. 개표 시작 12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광역단체별 윤곽이 일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했고요. 새정치연합은 중원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개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지금 네, 그렇습니다. 휘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4시 반에 네네. 방송사들이 지금 유력을 띄웠어요. 남경필 후보의 네, 그렇습니다. 유력을 띄웠습니다. 일제히. 유력을 띄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최종 당선을 이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의 94%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93.3%가 되는데 두 후보의 격차가 0.8%포인트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표가 다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남경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상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도 선거 때에 밤사이에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한명숙 후보가 승리를 인정하는 연설까지 했습니다마는 예. 밤사이에 강남 서초에 표가 까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예를 봤을 때 현재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남경필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는 밤사이에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네, 추격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제 좁혀진 상황. 그렇습니다. 그런 이죠. 상황이고요. 예. 한 최고 벌었을 때가 4%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2.3% 계속 좁혀오다가 지금 0.8%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예. 경기도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있고요. 예. 또 경기도 가평, 양평, 양주 같은 농촌 지역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같은 도시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심 지역의 표가 좀 늦게 개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김진표 후보 쪽에 조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그래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진표 역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예. 도심 지역에서 상당히 남경필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두 후보 사이에 그 역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말이죠. 지금 그 남아있는 지역이 네네. 표를 이렇게 쭉 이제 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두 후보의 지역구 수원 팔달하고 수원 영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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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 네, 부천 원미, 고양 일산 동구, 네, 네, 네. 화성이라고 그래요. 예, 예, 예. 그 외에 몇 군데 더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개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초반인 것 수원 같은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수원 지역은 두 후보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특정 후보의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5대5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고요. 예. 분당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 분당 유권자가 한 50만 정도가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새누리당 유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남경필이 좀 유리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화성 같은 경우 지난번 지역구에서 서청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남경필이가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부천 원미, 고양 일산 동구. 부천 원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진표 우세 지역이고요. 네. 예. 예, 두 후보 중에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배분 때문에 제가 조금 역전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죠. 네네네. 경기 알겠습니다. 지역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인천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상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고요. 네네네. 네, 서울을 내주긴 했지만 인천과 경기에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선전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권 선전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권이 마지막에 세월호 참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특히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으로 해서 여권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고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 하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가 개조를 힘을 쏟으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이 호소가 상당히 수도권적에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안대희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적어도 수도권 내부에서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대 9대 8. 네네네. 예, 8대 9에서 이제 9대 8로 이렇게 이제 뒤집어졌다 이제 네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패를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지만 아마 현재 상황으로 이런 볼 때는 상태로 어떻게 볼수 판세가 있나요? 굳어진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선전을 했죠. 세월호 예. 참사라는 큰 사고 속에서 선전을 했고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에서 한 석을 더 내주긴 했습니다만 예. 중원 지역에서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단체장했던 유한식 시장이 있던 세종시도 탈환을 했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권선택 후보가 박성희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 지역은 20년 만에 야권 후보가 단체로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광주를 또 사수를 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새정치연합도 패배는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구 민주당 계열의 대전시장에서 이렇게 당선이 된 건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권선택 후보가 그 당선 소감을 할 때 세월호 참사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20년 만에 야권 후보를 뽑아주시는 의미를 되새겨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그 선거 때도 염홍철 후보가 승리를 한 지역이죠, 이 지역이. 그리고 또 영국에서 사퇴를 하면서 사실 무주공산 지역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전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치권이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권선택 후보가 박성희 후보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표 격차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이긴다고 장담한 지역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새누리당은 대전만큼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역 서울시장 선거를 좀 살펴보죠. 좀 그 전체적인 득표 상황을 서울시장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뭐 일찌감치 승리를 네, 그렇습니다. 거뒀죠? 예, 그래서 뭐 낙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 그렇게 뭐 정몽 후보의 입장에 조금 불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낙승하게 되기 직전에 또 세월호 참사가 또 그 과정 중에 막내 아들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항식 후보의 일방적 승리를 거두어서 본선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본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드가 일자리와 복지를 강조한 일복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등을 돌아보면 일자리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은 거의 없었고 오로지 뭐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또 지하철 공익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이 선거운동 방식이 서울 시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정몽준 후보의 패인은 어디 그런 있을까요? 패인이죠. 이를테면 예. 그 본인이 내세웠던 처음에는 사실 뭐 거의 따라잡거나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세월호 참사 전이지만 그렇습니다. 정몽준으로 앞서는 그런 네네네. 그 국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게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좀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예. 그 지지율 격차를 결국은 선동운동 기간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만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은 정몽준 후보가 내서는 일자리 복지 시장에는 일자리 복지 시장과 관련된 이슈는 선점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 공격적인 네거티브에 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패배의 빌미가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서울을 큰 표 차이로 얻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박원순 대로 후보는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일단 오늘 출근하는 거는 이제 5기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신분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선거가 끝나기 전면 곧바로 이제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그렇게 예. 공직 선동계가 되면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잠시 정지가 됐다가 다시 당선 신분이 되면 잔여 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잔여 임기가 임기를 하기 되는 위해서 바로 시장으로 공식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서울을 가져가게 됐고요. 또 충청권과 강원도를 석권을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됐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사실 기초공천문제로 삐그덕 됐었는데 네네네. 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지도부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 과정의 명분으로 예상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 매개체가 됐던 것이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가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 이런 게였는데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경출하게 됐으니까 명분 이런 셈이 됐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합당을 했고 일정 정도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한석 줄긴 했습니다만 중원을 거의 싹쓸이 했고요. 또 광주를 지켜냈기 때문에 당장 김한길 안철수 세대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로 이제 네네네. 됐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역전승을 이제 거두면서 네, 역전승을 승리를 거뒀죠.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승리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인천의 특성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천이 사실 많은 현안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당장은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또 많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부채를 껴안으면서 또 신도시 건설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친박 실세인 유정복 후보가 좀 낫겠다 하는 인천 시민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송영길 후보의 측근들이 비료 구속된 점도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공격한 것이 김포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왜 인천에 출마하느냐, 뜨내기 정치인 아니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상당히 먹히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유정복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유정복 후보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왔고 또 인천 서구청장을 지냈고 특히 나온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천에 정확하게 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으면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개교한 지 100년, 50년이 된 학교들이거든요. 또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인천의 토박이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송영길 시장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인천 토박이라는 유정복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또 역전승의 한 발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도권 지역을 살펴봤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이 이제 부산과 광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이제 당의 텃밭을 위협하는 네네네네네. 곳이었는데요. 네,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래도 결국은 당의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텃밭을 내주진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나 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가덕동항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오거돈 후보의 격차가 불과 2, 3%밖에 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야권이 됐던 무소속 야권상이 됐던 야당 후보가 됐든 간에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오거돈 후보가 됐다는 것 한번 부산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략 공천을 통해서 윤장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기보다 안철수 후보를 광주 시민이 살려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양당은 모두 정확한 민심들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당을 지지했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당의 텃밭을 지키려는 노력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이제 거의 네네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두 곳을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네네네네. 새누리당이 이제 2대1로 오히려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 됐는데요. 당초 예상에는 이제 뭐 반대 상황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전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은 워낙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포기한다 치더라도 인천과 경기 둘 중에 한 곳만 건질 수 있으면 선방하는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두 곳을 모두 건졌기 때문에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아주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내준 지역도 있습니다. 네. 대전을 내주게 됐죠. 예. 대전은 모두가 박성희 후보의 낙성을 점쳤습니다만 공선태 후보에 내줬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유한식 후보가 새누리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이춘희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서로 비슷하게 엇바꾼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네네네. 여야 모두 뭐 완전히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네네네. 구도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절묘한 성적표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황금 말이죠. 분할이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뭐 어떤 과제를 좀 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내 역학관계가 당장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당장 7월 10일 전당대회가 있고 또 7월 달 마지막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고비를 넘길 텐데 만약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게 됐다면 이를테면 수도권 두 곳을 모두 내주게 됐다면 당장 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친박 주류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을 거고 그 책임론이 제기된 것이 전당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뭐 그럴 상황은 지금 많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와 마찬가지로 광주를 내주게 됐었으면 또 다른 지역을 내주게 됐으면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상당히 리더십의 손상을 받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한길 안철수 체제의 리더십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두 정당이 상당히 황금 분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치부 박순피오 기자와 함께 선거 중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